치리노스 선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이게 지난 방송입니다. 지난 3월 28일 방송인데 한번 좀 보시죠. 제가 어떤 얘기를 했나. 그때 사실 제가 치리노스 좀 실망스럽다. 실망스럽고 왜 실망스럽냐면은 첫 번째 넘버원 구종이 싱킹 패스볼인데 이거를 NC 타자들이 너무 잘 친다. 안타 5개, 6개 맞았는데 그 중에 안타 5개가 이 싱킹 패스트볼에서 나왔다. 싱커에서 나왔다. 싱커 이대로 가면은 위험하다. 아, 에이스인지 모르겠다라고 3월 28일 창원 NC전, 이때 치리노스 선수의 이전 선발 등판인데 그 경기 끝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방송을 그대로 제가 떠왔습니다. 이걸 보고 좀 결론 내봤어요. 이 강한 싱커를 정말 주무기로 활용하려면은 구속이 더 나와야 된다. 148 이하로는 어렵다.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. 치리노스가 진짜 에이스로 활약을 하려면은 진짜 뭐 리그를 좀 씹어 먹으려면은 이 싱킹 패스트볼의 구속이 평균 148 아니면 평균 150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. 네, 평균 148, 평균 150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오늘 얼마나 나왔냐. 자, 오늘 싱킹 패스볼 평속이 149.9였습니다. 149.9였고요. 최고 154였어요. 이렇게 구속이 나오니까 에이스 되는 겁니다. 이 정도면은 인정. 에이스 인정. 네. 그래서 제목을 150 이상 나오는 치누스는 진짜다 라고 했습니다. 저는 이 선수를 많이 봤어요. 이 선수가 템파베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투수로 활약할 때도 이 선수의 경기를 많이 봤어요. 그래서 그때 이 경기 그 경기 보고 나서 이 선수가 한국에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. 진짜 진짜 기괴한 공을 던진다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이 싱킹 패스볼은 로건 웹인데 그 이정우 선수가 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에이스입니다. 로건 웹의 이 싱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, 사기, 합성 그런 느낌이고, 치리노스도 19년도에 이 싱커가 로건 웹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다음 티어 로건 웹의 싱커가 S 클래스라면은 그래도 그때 치리노스의 싱커는 A 클래스 정도는 됐어요. 예, 꽤 상위 클래스였어요. 그래서 이런 선수가 한국에 올지 몰랐거든요. 그랬는데 제가 작년쯤에 이제 얘기를 좀 듣습니다. 구단 관계자들한테 치리노스를 좀 보고 있다. 치리노스가 좀 그 메이저에서 미국에서 커리어가 좀 꼬인다 지금. 커리어가 꼬여가지고 어쩌면 한국에 올지도 모릅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 진짜 작년에 LG 스카우트 차명수 단장이 그 담당자가 미국에 갔죠. 그때는 이제 켈리 선수가 흔들리니까 켈리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치누스를 보러 갔고 치누스와 더불어서 에란데스도 같이 봤습니다. 왜냐면 둘이 같은 팀이에요. 둘 다 마이애미 산하 마이너리그에 있었고 뭐 치누스 선수는 또 빅리그에 콜업도 좀 됐습니다. 왔다 갔다 했죠.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이제 치누스와 엘리를 같이 보게 됐고, 근데 작년에는 치누스 선수가 좀 더 메이저 도전해보고 싶다. 메이저에 대한 미련이 좀 남는다.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치누스 선수와는 계약이 안 됐고 엘리가 이제 아시아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엘리가 먼저 오게 된 거죠. 그러다가 또 이제 신기하게 치누스가 이렇게 또 오게 된 겁니다. 참 이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이어지기도 해요. 근데 분명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알아본 팩트는 아니지만 치누스 선수가 작년부터 LG가 자신에 대한 관심을 줬기 때문에 아마도 아시아행을 결정지었을 때 LG행에 대한 비중을 우선순위로 좀 더 높게 둔 게 아닌가? 예,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했습니다. 치누스와 계약이 됐을 때요.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선수 오키나와부터 봤는데 불펜 피칭도 보고 실전도 봤는데,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타자들의 적응력이 빠르긴 빨라요. 좋아요. 그래서 이 무브먼트만 놓고 봐도 굉장히 좋은 공인데 이 싱킹 패스트볼이 구속까지 동반이 돼야 된다, 이런 생각이 그 NC전을 보면서 저는 들었어요. 도태훈 선수도 그렇고 이제 특히 왼손 타자들이 이 치누스의 싱커 궤적을 굉장히 잘 읽고 잘 보고 그 반대 방향으로 잘 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, 근데 그때 NC전 보면은 날씨가 물론 추웠습니다. 그때 창원 날씨가 많이 춥긴 했는데 그때 뭐 46, 45 이런 싱킹 패스트볼 구속도 나왔어요. 그랬는데 이 구속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죠. 이 정도는 안 되고
그래도 48에서 50 사이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. 50 이상 나면 더 좋지만 어쨌든 좀 구속이 나와야 이 싱커의 구속이 좀 더 붙어야 그래야지 싱커도 좋지만 거기야 이제 시너지를 이루는 스플리터 그리고 그 스위퍼성 슬라이더 이것도 다 살아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구속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뭐 날씨가 굉장히 좋았죠. 그래서 그런지 진짜 LG 유니폼 입고 가장 좋은 공을 던졌어요. 뭐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3경기밖에 안 했지만 오늘 싱킹 페스티벌의 9위는 만점. 예. 이 정도면 된다. 이거 유지하면은 저는 치노스가 매경기 퀄리티 스타트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런 생각이 들었고 1회부터 치노스 선수가 150을 찍습니다. 그리고 이우성 선수를 초구 149 싱커로 3루 땅볼 처리했고요. 그러니까 뭔가 기아 타자들이 이 빠른 고속 싱커를 보니까 굉장히 난해한 표정을 짓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분명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싱커도 싱커인데 싱커와 스플리터가 터널링이 돼 보니까 이 터널링이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그 까다롭고 난해한 표정을 기아 타자들이 막 짓더라고요. 그 볼카운트 승부하는 순간에. 그랬고 2회에는 또 위즈덤을 151km 싱커로 1루 파울플라이로 처리했고요. 그렇게 싱커가 굉장히 구속이 잘 나오니까 스플리터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컸어요. 최영우와 변우혁을 스플리터로 2회에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습니다. 그리고 싱크로 땅볼 유도하면 또 신민재 선수가 엄청난 호수비를 계속 펼쳤죠. 수비 이야기는 이따가 또 다시 드릴 거고요. 그리고 3회에도 박정우 선수한테 하이 싱킹 패스트볼 151km 나오는 거 유격수 땅볼 유도해서 643 병살타 만들어내고 박찬호 선수도 싱커로 그냥 압도해버리고 4회에 이게 거의 싱커와 스플리터 조합으로 압도적인 피칭을 했습니다. 그리고 김규성 선수가 치노스 선수 상대로 좀 긴 승부를 하기도 했는데 7구 승부를 하기도 했는데 잘 쳤는데 신민재가 또 호수비를 걷어내버리고 그러면서 오늘 치노스와 LG 야수진의 이런 시너지 효과 또한 굉장히 좋았고요. 운도 좀 따르긴 했어요. 6회에 보면은 김태군 선수를 이제 모여 맞는 볼로 선두타자 출루를 시켰는데 박찬호 선수한테 던진 초구 실투 스플리터가 좌익수 플레이에 그쳤어요. 박찬호 선수가 제대로 공략을 못했죠. 실투인데. 그리고 또 이우성 선수한테도 반대 투구가 나왔는데 그게 또 스트라이크 ABS 존에 들어가면서 삼진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6회에는 운도 좀 따랐습니다. 운도 따랐고 마지막 7회에는 좀 어려웠죠. 이 스플리터 실투로 인해서 나성범 선수한테 2루타를 맞았고요. 또 변우혁 선수한테도 이 스플리터가 적시타로 이어지면서 오늘 유일한 실점이 나왔습니다. 근데 그러고 나서 열받아서 그런지 또 김규성 선수한테 151km 싱커를 던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선수가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뭔가 좀 지난 NC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좀 반성의 시간이었나? 그렇게 작용했는지 어쨌든 오늘 싱킹 패스트볼의 9위는 만점이었다. 그리고 스플리터도 싱커가 사니까 워낙 위력적으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뤘다. 오늘 모습만 놓고 보면은 2019년도 템파베이에서 2-3 선발했을 때 그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이 모습만 진짜 많이 계속 유지하면은 괜찮겠다. 치노스가 정말 레이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싱킹 페스티벌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기아 타자들 중에 이 싱커를 상대로 안타를 기록한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. 사실 지난 NC전에서는 이 싱커의 피안타율이 4할 오픈 5리에 달했어요. 그리고 개막전 롯데전에서도 싱커의 피안타율이 3할 3푼 3리였어요. 그러니까 좀 여기서 불안했어요 저는. 그래서 구속만 놓고 봐도 롯데전이 148.1, NC전이 147.8, 이 싱킹 패스트볼의 구속입니다. 평균 구속. 그랬는데 오늘은 싱커 평속이 49.9였고 싱커로 던져서 안타는 아예 없었다. 안타 3개가 모두 다 스플리터에서 나왔고 스플리터 실투도 좀 있었죠. 그랬는데 이런 싱커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참고로 이제 이 선수가 최전성기였던 2019년도 템파베이 시절에는 싱커의 평속이 93.9마일 151.1km였어요. 근데 오늘 149.9잖아요. 크게 차이 안 납니다. 요 정도면은 괜찮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거는 지난해 마이애미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이제 마운드에 올랐을 때
그때 싱커 평속보다 오늘 평속이 더 높아요. 작년에 마이애미 시절에 싱커 평속은 149.1이었어요. 근데 오늘은 149.9니까 오늘이 더 작년에 메이저리그 무드에서 보여준 싱킹 패스트볼보다 강한 싱킹 패스트볼을 던졌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. 150 이상 나오는 치누스는 진짜다. 에이스 맞다. 에이스 역할 해줄 수 있다. 예,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게 정말 좋아요. 그리고 싱커가 이제 안 나온 날도 있을 텐데 안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또 운용을 할 거예요. 스플리터와 이 스위퍼성 슬라이더를 좀 살리면서 운용을 할 것 같고요. 슬라이드 스텝도 좋고요. 그리고 이 선수가 보니까 템포도 나름 조절을 해요. 마냥 같은 템포로만 던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클래스가 있는 선수는 맞아요. 괜히 메이저리그 위닝팀에서 상위 선발 로테이션 돈 선수가 아니구나. 그러니까 좀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도 치누스가 완성도가 높은 투수라는 거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. 근데 결국 에이스를 하려면은 자신의 넘버원 구종, 메인 구종이 매우 강해야 되죠. 그런데 그 강한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. 이렇게 정리를 치누스 선수에 대해서 해보겠고, 한 가지 더. 여러분들 이렇게 잘하면은 메이저리그 돌아가는 거 아니야? 라고 걱정하실 텐데,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씹어먹는 선수가 이제는 메이저리그에 돌아가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. 2023년도 KBO 씹어먹은 패디 선수 만 31살에 빅리그 복귀했고요. 지난해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친 카일 하트 선수 올해 이제 만 32살인데 빅리그 복귀했습니다. 요니는 지금 만 32살이고 내년에 만 33살이 돼요. 그래서 씹어 먹으면은 메이저리그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씹어 먹으면은 올해 그만큼 LG가 좋은 성적을 올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일단 씹어 먹는 걸 기대해 보고요. 그 다음 일은 이후의 일은 그때 생각하는 걸로 하죠. 일단 씹어 먹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이렇게 치누스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.